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번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땅땅 무슨 땅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벌써 24년 하반기가 됐는데요. 일단 24년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상반기 때 부동산 시장의 결과로 인하여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를 알면은 하반기 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24년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상승했고 집값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2024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1월, 2월 2,000건대 거래가 있다가 3, 4, 5월 4,000건대로 늘어난 거래량이 6월 7,000건대, 7월 달에 8,700건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실 7월에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요게 9월달로 넘어갔죠. 이 당시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거래량도 폭발했는데 규제는 뒤로 미룬다? 여러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정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에 6,000건, 그리고 9월 달에는 추석이 끼긴 했지만 2,700건, 집계가 다 된다고 해도 3,000건 남짓일 것 같습니다. 11월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3,500건, 4,000건 될 것 같은데 9월보다 조금 반등하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줄고 있고 집값의 상승도 에너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대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8월 8일날 88 대책 때 공급 대책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대출 규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대출 자체를 잘 안 해주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일단 DSR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걸 말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겠다는 거죠.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모든 대출입니다. 모든 대출. 이 모든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DSR 40%를 적용을 하고 있죠. 금융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3단계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금리가 오를 것을 미리 그 가능성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DSR과 금리는 연관이 있잖아요. 금리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 소득으로 원리금을 어떻게 갚냐 이거를 보는 게 DSR인데 그 이자가 오를 거 플러스 알파를 반영해서 계산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자가 올랐다 치고 DSR 계산해볼게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끝났죠. 이자가 올랐다 쳐보자 이겁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1단계는 24년 2월 26일 은행권 담보대출이랑 이금융권 대출, 결국에는 은행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4년 9월 1일에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주담대와 신용대출로 범위를 확대를 한 거예요. 은행, 주담대, 신용대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출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된 상태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3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이 3단계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일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7월 정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 모두를 적용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금리도 올라갑니다. 3단계가 되면은 대출 한도 축소가 플러스 더 많아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대폭 올라가고 범위도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9개월 만에 집값 기대 심리가 꺾인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집값이 파도치는 시장에 9개월 만이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먹혔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 9개월 만에 하락한 상황이고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급기야 서민 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한다 안 한다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집값의 상승세도 꺾이고 거래량도 꺾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데 고민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은 양도세가 줄어들고 양도세인 국세가 줄어들면 국가 운영 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선 거래량은 유지가 좀 되면서 집값은 안정화되고 가계대출은 좀 줄이고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집단대출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 지금 잔금 앞두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 방송 집중해서 보시면 필요한 정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조 빚더미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전세대출까지 깐깐하게 보겠다. 집주인의 신용평가도 보겠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한다 안 한다? 이게 이슈죠. DSR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차주의 상환 능력으로 원리금을 잘 갚을 수 있느냐.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전세 수요가 줄어들 테고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월세를 살 수밖에 없겠죠. 월세로 전환이 됩니다. 전세 대출이 워낙에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해버리면은 정말 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또는 급지를 낮춰서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평수를 줄인다거나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월세로 대거 전환이 되면 월세 값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급지를 낮추거나 평수를 줄이거나 빌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 규제를 하면서 사실 가장 문제점이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하는 거 쉽게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여는 지는데 일단 워낙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보다 월세 가격, 특히 상승한 월세를 내야 하는 게 더 비용 지출이 많이 되니까 결국엔 가계 부담이 상승하는 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집값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워낙에 유연하게 대출을 해주던 전세자금 대출이라 DSR을 적용하면은 전세 수요는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80%씩 막 대출을 해주던 게 급여가 안 돼? 대출이 안 돼. 또는 대출이 조금밖에 안 돼. 1억 5천 대출 받던 사람이 8천만 원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대출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 수요 자체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줄면은 시장은 당연히 가격 하락이란 반응을 나타냅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와 매매의 갭이 벌어져요. 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전세 매매 갭이 벌어지면은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같이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DSR을 적용하면 매매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량을 줄이고 집값 안정화도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가계 부담이 상승한다는 이런 부작용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을 즉각적으로 하거나 대폭적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시간을 보고 쭉 지켜보다가 조금씩 단계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매수 심리가 좀 꺾였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적용할 것 같진 않아요. 땅땅 무슨 땅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땅땅 하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댓글로 땅땅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